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총론까지 공부를 했었고, 이제 강론 부분의 내용을 들어가는데, 경제론 부분의 내용부터 들어가 볼게요. 조금 빠르게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 보죠. 31페이지에 부동산 경제론이 있는데, 경제론의 내용은 정확하게 정리해야 정책론이 좀 쉽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정리를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31페이지 중간에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있죠. 경제론은 시장 경제. 경제를 공부한다는 건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더라.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하고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얘기하더라. 비례 반비례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의 수요의 개념. 1번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려는 의도를 말하며 유효 수요를 말한다. 중요한 것. 사고자 하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능력에는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빌린 돈도 포함된다. 빌린 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될수록 좀 더 장기간, 좀 더 많은 금액이 저리로 공급되면 시장 내 유효 수요는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 내용. 그래서 2번에 유효 수요는 구매 수요와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을 갖춘 수요이다. 동그라미 2번엔 별표 하나, 그 다음 수요 함수. QD, 수요량은 F, 안에 있는 각각의 변수에 의해서, 독립변수에 의해서 변한다. 이 얘기인데,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 변합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었죠. 그것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발생하더라.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고 나머지는 곡선 자체의 변화가 된다. 그 내용.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다른 재화의 종류는 크게 둘.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재화는 뭐였고? 대체재.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재화는 보완재. 그 내용. 그 다음 수요의 법칙.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죠, 여러분. 그래서 1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하는 곡선의 모양을 띈다.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그 둘을 묶어주시고 별표 3개. 얘는 정말 중요했었죠.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에 가격의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2번 독립변수에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별표 하나.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뭐만 우리는 찾아서 해당 재화의 가격만 찾아서 얘가 변했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가 된다. 그래서 4번 역시 별표 하나.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걸 동일 곡선상의 점의 이동, 동일 곡선상에서의 이동,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수요의 변화는 1번 의미,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한 수요의 변화가 된다. 가격 이외, 동그라미 2번에 독립변수의 별표 하나.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것들이더라. 그래서 대체재 가격도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니까 가격 이외. 보완재 가격의 변화도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니까 가격 이외. 또 하나 가격 상승 예상도 지금 현재 가격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이외. 꼭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4번, 동그라미 4번에 별표 하나,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하고? 우측 이동. 감소하면 어디 이동? 좌측 이동. 그려보면 그게 우상향인지 우하향 이동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했어요. 기억 꼭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2번. 수요의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괄호 1번에 해당 재화의 가격이 있고 그 해당 재화의 가격에는 별표를 2개.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은 반비례해서 변화하더라. 그때 동그라미 2번.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는 수요의 법칙의 예외로서 가수요가 있더라. 가수요의 동그라미. 참고에 가수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가수요는 가짜 수요인가요? 미리 사는 건가요? 가등기는 뭐예요, 여러분? 가짜 등기예요? 미리 하는 등기예요? 본 등기 전에 미리 하는 등기죠? 그럼 가수요는 본 수요 전에 미리 발생하는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수요가 왜 발생하는 것이냐? 1번. 가격 인상을 예상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가수요라고 하더라. 미리 사두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간단하게 이런 얘기죠.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면 지금 미리 가격이 오르기 전에 먼저 사놓는다. 미래 발생할 수요를 현재 당겨서 앞당겨서 사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수요는 가격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가격 상승 예상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가격 상승 예상이니까 얘는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니까 얘는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가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3번에 별표 하나. 가수요는 수요의 변화에 해당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괄호 2번. 수요의 변화 요인에 인구가 있고 소득이 있고 소득 수준 향상이 있고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금리 가격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그냥 쭉 체크하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본인이 판단이 잘 안 되면 그 부분만 체크해 놓는다는 얘기죠.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부동산 수요 증가하죠.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합니다. 그 다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하죠. 증가. 그때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정상이다. 그게 정상재. 그래서 정상재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부호가 같은 방향 플러스.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 움직이니까 정상이다, 열등하다? 열등재.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정상재, 열등재가 달라진다는 것. 문제 풀 때 꼭 주의하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의 별표 2개. 소득 수준 향상, 정상재, 열등재로 쪼개진 것. 그래서 정상재라면 소득 수준이 향상됐을 때 수요는 증가하고 열등재라면 소득 수준이 향상됐을 때 수요가 감소한다. 지금 그 얘기. 그 다음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실래요? 홍차는 대체재인가요, 여러분? 대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가 안 나왔죠, 지금. 해당 재화가 주어지지 않으면 해당 재화의 대체재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재는 앞에 항상 생략된 단어가 있더라. 뭐의 대체재? 해당 재화의 대체재. 그러니까 커피가 있을 때 커피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니까 홍차를 커피의 대체재라고 하는 거죠. 커피가 있을 때 프림 설탕이 커피와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니까 커피를 보완하는 재와 보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반드시 꼭 언제나 대체재나 보완재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얘는 뭘 대체하는 재화다? 해당 재화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건 해당 재화다, 대체재다? 해당 재화를 판단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해당 재화와 대체재,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대체재가 있는데, 대체재의 가격이 올라갔답니다. 그럼 우리는 해당 재화를 사용하나요? 대체재를 쓰나요? 해당 재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쓸 거니까. 동일한 효용이라면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하겠죠? 지금 그 얘기죠. 그럼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가 대체재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죠. 감소. 그 다음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 보완재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 보완재 수요량은 감소한다. 같이 사용되는 해당 재화의 수요도 감소한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 금리 부분의 별표 3개. 금리가 제일 중요하죠. 금리가.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자 비용이 커지는 거니까 유효 수요는 감소하겠죠? 감소. 그때 수요에만 영향을 끼치나요? 공급에만 영향을 끼치나요? 둘 다? 둘 다. 그래서 뭘 주의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왼수에서 이렇게 균형 가격의 변화,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따질 때 금리가 인상되면 수요도 증가 감소,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한다? 그럼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니까 밑에서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초과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된다. 그렇게 연습을 했었잖아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격 상승 예상, 가격 하락 부분에 하락 예상 부분에 별표 하나 치시고
앞으로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수요를, 지금 현재 수요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현재 수요는 증가합니다.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그럼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 살까요? 나중에 살까요? 앞으로 가격이 하락될 것 같으면 나중에 사겠죠. 그러니까 현재 수요는 감소하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그 다음 33페이지. 대체재, 보완재 부분에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체재는 가격이나 효용 가치가 비슷한 재와 경쟁 상품이다. 커피와 홍차 이렇게 적어놨네요. 근데 동그라미 4번에 별표 둘. 별표 둘.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니까 당연히 커피와 홍차가 대체관계라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오피스텔 얘들은 다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공통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얘들은 상호간의 대체관계 성립?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아파트하고 빌라가 나왔다 그러면 그 둘은 보완관계로 시험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했어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해서 상호간에 대체하는 재와 대체재가 되더라.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X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 수요량은 감소하네요. 항상 수요의 법칙을 먼저 거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X재 가격 상승, X재 수요량은 감소. 그러면 X재의 수요량 감소된 게 어디로 갔다? Y재로 갔겠죠. 대체관계인 Y재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X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수요량은 증가했죠? 네. 그럼 X재의 수요량이 증가된 만큼 Y재의 수요는 감소했겠네요. 둘 다 같이 증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쓰는 게 대체재니까. 그네요. 고개 드세요. 이거죠. 아파트와 빌라가 있는데 동일한 효용을 제공한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빌라 수요 증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빌라 쪽으로 간다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무조건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격이. 그러면 다시 아파트와 빌라가 있을 때 빌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어디로 움직인다? 빌라로.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것만 안 헷갈리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번에 가격 변화와 해당 재와의 수요량의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 부분까지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 아까 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보완재는 두 재화가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관계의 상품. 커피와 설탕 또는 프림. 3번 용도상의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 그래서 3번 부분에 별표 하나 치시고 건물과 건물 부지가 이 내용의 포인트인 거죠.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재화는 건물과 그 건물의 부지. 그래서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부지, 주거부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부분을 보시면 X재 가격이 상승하면 X재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럼 같이 사용되는 Y재 수요도 감소하겠네요. X재 가격이 하락하면 X재 수요량 증가합니다. 그럼 같이 사용되는 Y재 수요도 증가하겠네요. 지금 그 얘기죠. 그 다음 3번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여러분 기억나나 보세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그 수요량 감소하는 거죠? 이게 무슨 법칙이었죠, 여러분? 수요의 법칙이죠. 수요의 법칙. 그럼 수요의 법칙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어떤 효과가 발생해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무슨 효과에 따라 나타난다? 가격 효과에 따라 나타나는데 이 가격 효과가 크게 둘로 쪼개지더라. 대체 효과라는 것과 소득 효과 이렇게 둘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나눠진다고. 그래서 소득 효과 부분에 이제 대체 효과의 내용을 보면 대체 효과. 칠판 그대로 보세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재화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대체재로 대체되는 효과에 따라 대체된 수량만큼 해당 재화의 수량은 감소하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대체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재화의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대체됨에 따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많이 감소한다. 그래서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많이 변화한다. 이게 탄력성이죠. 그래서 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였다? 대체재의 존재 여부였죠. 그래서 대체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뛰쳐나가고 많이 변하고 탄력적이고, 대체할 것이 적으면 적게 변하고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체 효과는 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탄력성과. 탄력성. 그럼 연습해 볼까요?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중에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가장 많은 게 뭐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가장 탄력적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용 부동산이 제일 많겠다? 그럼 상업지역 내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탄력적이겠네요? 왜? 대체할 게 많으니까. 다시 공공임대주택이 건설 공급되면 단기에는 수량이 증가된다고 그랬죠? 임대택의 수량이 증가된 만큼 사적 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체할 집이 많아짐에 따라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고, 네, 그래서 임차인의 탄력성, 힘이 세짐에 따라 조세 전가의 정도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랬죠. 작아진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소득효과. 소득효과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나요? 소주 한 병의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올라가면 똑같은 소득, 겉으로 보여지는 만원 소득을 가지고 1,000원일 땐 10병 사 마실 수 있는 소득이었는데 2,000원으로 올라가면 5병밖에 못 사 마시는 소득으로 줄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의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되는 소득 효과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이 줄었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게 무슨 효과? 소득 효과죠. 소득 효과. 이 둘을 합쳐서 무슨 효과라고 한다? 가격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대체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체 효과의 별표 둘. 별표 둘. 지금 별표가 난무하고 있죠? 중요해요. 진짜로. 얘들은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대체 효과는, 여러분 대체 효과는 한 재화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두 재화예요? 대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재화가 나온 거죠. 해당 재화와 대체재. 네. 이거 한 재화 안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그럼 소득 효과는 두 재화가 나오나요? 하나만 나오나요? 한 재화에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에 따라 그 재화,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재화에서 판단하는 거지 두 재화가 아니죠. 소득 효과는. 그러니까 기억할 때 뭘 기억하는 거냐면 대체 효과만 두 개의 재화. 대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더라. 해당 재화의 대체재. 왔다 갔다 함에 따라 늘고 주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34페이지. 부동산 수요의 유형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수요의 유형. 개별 수요와 시정 수요가 있어요. 그럼 개별 수요는 우리 강의실에 앉아있는 각각의 여러분들의 각각 개별적인 수요가 개별 수요. 근데 그 개별 수요를 다 합치면 그게 시장 전체의 수요? 그때 합칠 때에는 가격을 합친다, 수량을 합친다. 수요량을 합치죠. 그래서 얘는 수평적 결합이다, 수직적 결합이다? 수평적 결합이라고 했었죠. 여기 잠깐만 보실까요? 이런 내용 했었는데 0이고 가격이고 수요량. 그때 A라는 사람이 있더라. A라는 사람. 이 사람은 가격이 100원일 때 몇 개를 사겠다고 얘기했냐면 30개를. 얘를 점으로 찍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0이고 수요량이고 가격일 때 하나당 가격이 100원일 때 이 사람 몇 개를 사겠다고 얘기했냐면 20개를 사겠대요. 실제 20개를 샀나요? 사겠다고 얘기한 건가요? 사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산량이다, 살량이다? 살량. 산다, 판다라는 행위는 이루어지기 전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얘는 B의 수요예요.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이 두 사람밖에 안 살고 있다면 0 수요량 그 다음 가격일 때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재화의 하나당 가격이 100원일 때 전체 사겠다는 양은 몇 개다? 50개겠죠.
그럼 50개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개별 수요에 수직적인 결합을 했나요? 수평으로 더했나요? 수평으로 더한 거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량이 더 많아지니까 얘는 곡선이 더 완만해진다? 각각의 개별 수요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에 체크 하나, 수평적 결합. 그리고 실질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 실질적 수요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사고자 하는 것, 유효 수요고, 살 수 있는 능력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잠재적 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는 있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왜 잠재적 수요라고 했죠? 노숙자였는데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면 구매력을 갖춰서 유효 수요로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시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수요, 무슨 수요라 한다? 잠재적 수요. 그 다음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에 묶어주시고 별표 하나만 쳐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얘는 개념을 잡아두자는 거죠. 자, 여러분. 생산재가 있고 소비재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비재를 최종 소비하죠, 여러분? 네. 그러면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재화가 필요한 거죠? 그게 생산재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소비재와 생산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소비재를 최종적으로 소비한다? 그래서 얘가 본래 근원적으로 필요한 수요다. 얘를 본원적 수요라고 했죠. 근데 이 본원적 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 소비재가 수요가 발생하면, 소비재의 수요가 발생하면 얘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재의 수요도 발생한다? 그럼 생산재의 수요는 뭐의 수요로부터? 소비재의 수요로부터, 본원적인 수요로부터 파생된 수요다? 그래서 얘를 파생적 수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시험 문제에 얘를 이렇게 바꿔서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얘 아니죠, 여러분? 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냈을 때 바로 찾아내는 방법. 얘는 생생하다. 기억이 생생하나요? 생생우동? 기억이 생생해야 돼요. 생생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나오고 본원적 수요, 파생적 수요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뭐가 뭘 생산하는지만 알면 되겠네요. 두 개가 있을 때 하나가 다른 하나를 생산한다 그러면 걔는 생산재. 그 반대표는 소비재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주택과 토지 중에 뭐가 뭘 생산하죠, 여러분? 주택과 토지 중에 뭐가 뭘 생산해요? 주택이 토지를 막 이렇게 생산해요? 토지가 주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토지가 뭐네요? 생산재죠. 이 둘 중에는. 그럼 얘가 파생적 수요죠. 그럼 얘는 뭐겠네요? 본원적 수요, 소비재겠네요.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주택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주택 서비스는 주택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제공하는 사생활 보호, 쾌적함, 안락함 등의 추상적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나나 보세요. 물리적 개념의 주택은 다 다르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 공간이 다 다르다. 개별성 때문에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석을 아예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택 서비스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아파트 단지 내 똑같은 동안에 1101호와 1102호는 그 밑에 1001호, 1002호, 901호, 902호는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나요? 주택 서비스의 개념으로 보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는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이 되니까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바로 뭐다? 주택 서비스. 얘는 구체적 개념이다? 추상적 개념이다? 추상적 개념. 물리적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 서비스의 개념에서 주택 서비스의 질이 높은 주택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하고? 고급 주택이라고 하고. 고급 주택 시장, 고가 주택 시장. 주택 서비스의 질이 낮은 시장을 뭐라고 한다? 저급 주택 시장이라고 하겠죠. 되세요? 이네요. 그럼 우리가 주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갖고 싶은 건 뭐다? 주택 서비스죠. 그래서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이 둘을 주택 서비스와 주택을 놓고 보면 뭐가 뭘 생산하나요? 주택이 주택 서비스를 사생활 보호, 쾌적함, 안락함 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 만들어내네요.
얘 생산재죠? 얘가 이번엔 생산재. 얘가 파생적 수요죠. 그래서 파생적 수요, 본원적 수요는 고정불변의 개념이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까지를 기억해두면 이 부분에서는 틀릴 게 없는 거죠. 되셔야 돼요. 파생적 수요, 본원적 수요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생생하다. 생생하다. 그 다음 자가수요와 차가수요. 스스로 소유하는 건 자가수요. 소유하려는 욕구, 자가수요입니다. 그럼 차가수요는 빌리는 거네요. 임대차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지역수요와 이동수요가 있습니다. 1 잠깐만 보실까요? 1지역이 있어요. 1지역에 주택들이 있겠죠, 여러분? 기존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요. 그럼 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럼 얘는 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발생한 수요죠. 이 지역에서 스스로 발생한 수요라고요. 그래서 얘를 자역수요라고 해요. 스스로 자자. 지역에서 발생했다. 자역수요. 그런데 이 지역 밖에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외에서 밖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동해서 들어왔네요. 얘를 무슨 수요라고 하겠다? 이동수요. 그럼 한 지역의 수요는 자역수요와 이동수요를 더해서 구해진다? 맞죠? 근데 거의 대부분 어떤 지역이나 자역수요는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정말 만족스럽단 말이에요. 그 어떤 지역도 교통이 사통 발달로 이렇게 다 발전되지 않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다 대형 쇼핑몰 있고, 그리고 학교도 다 갖춰져 있고, 다 살만하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나 살기 좋은데 왜 집값이 안 올라? 이 생각을 거의 대부분 하신다고요. 그래서 자역 수요는 항상 존재하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지역은 수요가 더 많을 테니까 가격이 그만큼 높을 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낮겠죠. 여러분 강남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서? 이동 수요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자역 수요와 합쳐져서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칠판. 우리는 지역 내를 보는 건가요? 외를 따지는 건가요? 이 지역 내를 보죠. 이 지역 내 수요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수요란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수요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수요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수요겠죠.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동 수요의 체크 하나. 외에서 내로 이동하는 수요. 재축 수요와 개축 수요. 얘 둘 다 기존에 있던 주택이 없어지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진 이유가 다른 거죠. 천재지변에 의한 게 뭐예요? 재축 수요죠. 일부러 헐고 다시 짓는 건 개축이고. 됐습니다. 그래서 재축의 재 동그라미, 천재지변의 재 동그라미. 그렇게만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참고에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의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됐고,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응용 문제 하나. 여러분, 토지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쓰이나요? 대표적인 생산의 3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토지였죠.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 그럼 토지는 생산재입니다. 네. 그럼 질문.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이다. 오, 일반적. 보통은 생산재로 쓰이죠. 근데 그 토지 자체가 최종 소비재로 쓰이기도 하죠. 산강들을 우리가 그냥 소비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질문.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하다. X. 소비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 기출 문제예요. 다시 토지는 이제 이 똑같은 문제를 제가 바꿔볼게요. 토지는 파생적 수요이기만 하다. X. 토지가 본원적 수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 단계를 꼬아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됐네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5번. 부동산의 수요의 특성이 있습니다. 시장 참여가 유효 수요자로 제한된다. 사고자 하는 욕구만 디립다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수요가 다 다르고요. 목적이 다 다르죠. 여러분 주거용 부동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유용성이 뭐죠? 주거용. 쾌적성과 편리성. 자, 쾌적성과 편리성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하나. 우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구분했던 거 기억나세요? 공법상 지역지구제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있었죠, 여러분? 이 둘 중에 학교가 뭐였죠, 학교? 얘는 학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니, 우리가 외울 때. 얘는 학원이었죠? 그래서 학교를 용문고등학교 다니면서 경동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이렇게 중복해서 다닐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도관농자는 중복지정 X, 중복지정 X였어요, 여러분. 이게 기억나셔야죠. 근데 얘는 예? 아, 예, 여기 지구.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예, 여기. 그러면 얘는 학교여서 학교를 중복해서 다닐 수는 없다고 그랬고,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이게 또 기출문제였죠. 도시지역 내에서 주저리 얘기한 다음에 어떤 것을 자연환경보전 지역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는 X였죠. 뭐 중에서라고 얘기했다? 도시지역 중에서 주저리 뽑아서 일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중복지정이 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중복지정 불가능합니다. 근데 전학은 갈 수 있나요? 학교 전학 가능하죠? 그래서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농림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런데 학업 성적이 미진하면 학원 다니나요? 용도 지역으로 다 뭔가 목적을 달성 못하면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그럼 이때 학원은 중복해서 다닐 수 있더라? 영어 학원도 중복해서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가 포인트였다. 이거 우리 외우는 방법 있었는데,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면서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이렇게 외웠었죠. 뭐 다르게 외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되셨죠, 이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하나 뽑았던 게 우리 도시지역에서, 이게 도시지역을 뭐로 쪼갰었죠, 여러분? 주, 상, 공, 녹. 그래서 도시에 녹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주택 부분에만 좀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었고, 주택 부분이 뭐였어요, 여러분? 전일준이었나요? 공법 시간 같죠, 느낌이? 그래서 이때 전용 주거 지역에 전용에서는 용양 기억하세요? 용하고 글씨가 비슷한 건 편이다, 양이다? 양이죠, 양. 그래서 얘는 양호한 주거 환경. 이때 이 양호한이 쾌적성이다. 개론에서 얘기하는 쾌적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일을 편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편리한이었죠. 편리한. 개념이 달랐습니다. 얘는 편리성이죠. 이 내용 비교를 꼭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전용 주거지역에 1종과 2종으로 쪼개졌던 거 기억나세요? 1종과 2종이 있을 때 2가 더 크죠? 2는 같이 있는 거죠. 1은 혼자 있는 거죠. 얘는 단독주택, 얘는 공동주택 이렇게 얘기했었고, 일반 주거지역을 세 가지로 쪼갰죠? 1종, 2종, 3종. 그럼 1종은 층수가 낮다? 저층. 2종, 중층. 3종은 중층과 고층. 네. 이 부분 함정파면 꼭 잡아내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량, 그 다음 일을 편리하게 하다 이렇게 기억했었죠. 우리가 MM으로. 일 편리하게.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편리성을 추구한다.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양호성을 추구한다. 그 내용. 그 다음 부동산 매입 시 전문적 복잡한 분석을 한다. 투자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한번 잘못하게 되면 평생 벌어온 돈을 한 방에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구매 절차의 특수성. 우리가 이 분필을 사고 팔 때 중개사 개입 안 해요. 근데 부동산 거래를 할 땐 중개사가 중간에 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무슨 성을 띠니까?
부동성을 띠니까 그 누군가 전문가가 서류 작업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소유권 이전 절차도 필요하고 등등등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그 내용인 거죠. 그 다음 용도에 따라 수요의 탄력성이 다르다. 자, 용도에 따라 대체할 게 다르기 때문인 거죠. 대체할 것이 존재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더라. 그 내용.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용도의 부동산보다 대체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잠깐만 하나만 더. 용도지역 있을 때 용도지구를 그 위에다가 덮는 걸 중첩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첩은 가능하다. 중첩은 가능한데 중복은 불가능한 거죠. 용도지역. 기억 꼭 해두시고. 그 다음 6번. 부동산 수요의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 35페이지. 그럼 부동산 수요의 발생 요인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볼게요. 아까 다 했던 겁니다, 실은. 1번. 인구가 증가되면 부동산 수요는 증가합니다. 2번. 가구 수가 증가해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핵가족화, 분가, 그 다음 이혼율이 증가해도 가구 수는 증가합니다. 이혼율 증가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 다음 3번. 공공시설의 용지 확보. 정부가 공공사업을 펼치기 위해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면 공적 주체의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고개 드시고 공적 주체는 제1섹터예요? 제2섹터예요? 제가 정부 제1주의라고 그랬죠. 정부 공적 주체는 1섹터였던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소득 수준의 향상. 거기다 하나 적어놔야 되겠네요. 얘 수요의 발생 요인이니까 소득 수준 향상이 나오면 얘는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겠죠.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얘는 정상제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그래서 정상제의 경우에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같은 방향, 수요 증가. 5번. 해당 재화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수요가 어디로 온다? 해당 재화로. 그래서 해당 재화의 수요는 증가. 4번. 같이 사용되는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사용되는 해당 재화의 수요도 증가. 제가 꼭 하나를 고치는 거 느껴지세요? 이걸 보완재 가격과 해당 재화의 수요량, 대체재 가격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의 관계를 외우기 시작하면 끝장난다고요.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 단계를 거쳐서 수요의 법칙을 거쳐가고 대체 관계에서는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쓰니까 판단해 주시고 보완재는 같이 사용되니까 수요 같은 방향.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대체 투자재의 불황. 주식 경기가 불황의 늪에 빠진답니다. 예금을 했더니 예금 이자를 거의 안 줘요. 이자율이 엄청 낮아요. 그럼 돈이 어디로 몰릴까요? 부동산도.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겠죠. 8번. 주의식의 변화. 얘는 주택에 대한 의식 구조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의식에서 소유의식으로 바뀌게 되면 소유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부동산 자가 수요는 증가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수요의 억제 요인에 해당 부동산이 고가성을 띠면 유효 수요를 구매력을 갖추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 다음 2번. 공사업상의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용성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부동산에 규제가 많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유용성이 떨어지죠. 그럼 쓸모가 떨어지는 것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 다음 3번. 유사부동산의 과잉 공급. 여러분 유사부동산은 뭐와 유사한 거예요?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죠. 그럼 유사한 부동산의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면 유사부동산 가격 떨어졌겠네요. 초과 공급에 따라 유사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수요가 어디로 가요? 유사부동산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 수요는 감소하겠죠. 대입시켜보면 아파트의 경우에 빌라의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면 빌라 가격 떨어지겠네요. 그 수요가 어디로 움직이죠? 빌라로. 아파트 수요는 감소죠. 그 다음 4번. 부동산의 중과세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 감소. 5번. 금리 인상. 돈 빌리기 어려워지죠? 시장 내 유효 수요 감소. 6번.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체크 하나. 해당 부동산이 특수한 용도로만 쓸 수 있으면 그 특수한 용도가 가치가 떨어지면 빼도 박도 못하네요. 다양하게 쓸 수 있을 때 유용성이 큰 건가요? 하나로만 쓸 수 있을 때? 다양하게. 그래서 6번은 수요의 억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꼭 정리가 되시면 돼요.
그 다음 지금 7번에 탄력성 부분의 내용부터 있는데 탄력성부터는 좀 연결해서 볼게요, 여러분. 안 빠르죠? 할만하죠? 예. 탄력성 부분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 예.